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입니다. 자, 오늘 5월 4일 수요일도 힘차게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시작할게요. 오늘 살펴볼 주요 뉴스 5가지는요. 첫 번째, 전일 미국 증시 마감. 두 번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금융위기 수준에 다다랐다. 세 번째, 인도, 태국보다 더 싼 한국 주식시장. 네 번째, 삼성전자 5 장비 1조 원 수주의 비밀은 북한산 등반. 다섯 번째, 작년 말 뜨거웠던 메타버스 ETF 올해 벌써 26% 마이너스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요, FOMC 결과를 앞두고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마감한 3일 뉴욕 증시는 다우가 0.2% 상승한 33,128포인트, 나스닥은 0.2% 상승한 12,563포인트, S&P 지수는 0.48% 상승한 4,175포인트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하락과 상승을 오가는 냉탕 온탕을 반복한 태극기 모양을 그렸는데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눈치 보기를 한 이유, 바로 내일이죠. 5월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인 5월 5일 목요일 새벽 3시에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유가는요, 중국의 봉쇄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WTI는 2% 하락한 102.4달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FOMC 도대체 언제 있는 거냐면요, 바로 내일이죠. 5월 5일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성명서와 금리 결정이 발표되고요. 30분 뒤에 FOMC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5월 5일 내일은요, 어린이날로 한국이 휴장이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요, 오늘 아마 이러한 경계감이 증시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내일이 휴장일인 만큼 FOMC의 결과는 5월 6일 금요일에 한국 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162개월 만에 5%대에 육박한 소비자 물가, 금융위기 수준에 다다랐다는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3일 통계청의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요, 4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4.8% 상승하면서 종합물가지수는 106.85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전년 동월 대비 수치가 4.8%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에 162개월, 무려 14년 만이라고 합니다.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며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자, 4월 소비자 물가 상승이 이토록 가팔랐던 건요, 3월과 마찬가지로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을 중심으로 한 개인 서비스가 이러한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고 하네요. 보시는 표의 소비자 물가 추이를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4년의 시계열로 길게 살펴보면요, 소비자 물가가 지금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돌아오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지금까지의 상승분만 더해놔도 연환산으로 이미 3.9% 상승한 상황이라서요, 올해 물가 상승률이 4% 이하가 될 거냐는 이미 버스가 떠난 것 같고요. 4% 이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수치에서 마감이 될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상승한 거냐? 올해에 초점을 맞춰보면요, 2022년 1월에는 3.6%, 2월에는 3.7%였는데 3월에 4.1%, 4월에는 4.8%로 급격하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고요. 중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도시 봉쇄가 이어지자 공급망 교란이 전 세계를 강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희 아너주가 4월 6일 경제뉴스에서도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1% 상승해서 10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당시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6.06이었는데요. 이번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4.8%, 106.85를 기록했으니까요, 얼마나 가파른 상승인지 한눈에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뉴스입니다. 코스피의 PER이 11배로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신흥국인 인도, 태국보다도 저평가라는 뉴스원 기사입니다. 자, 3일 한국거래소는요, 2021년의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하고 주가는 5월 2일에 종가로 계산한 코스피의 PER이 11배, PBR은 1.1배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요, 지난해 PER 26배, PBR 1.3배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라고 하네요. 자, 코스피를요, 코스피 200 지수로 한정할 경우에 PER은 9.8배,
PBR은 1배로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PER이 하락한 건요,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의 이익이 182조 원을 기록하면서요, 2020년에 기록했던 80조 원 대비해서 무려 2.3배로 크게 증가한 반면에 시가총액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60조 원 감소한 2028조 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PER이 이렇게 크게 낮아진 거죠. 이러한 한국의 PER, PBR 지표는요, 선진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 낮은 것은 물론이고요, 신흥국이라고 분류되는 대만, 인도, 태국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자, 대만은 PER이 12.9배, PBR은 2.4배, 인도는 PER 24.5배, PBR은 3.9배, 태국은 PER 21.3배, PBR은 2.1배인데요. 자, 이러한 신흥국보다도 한국 주식시장이 싸다, 이렇게 평가받는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올해 급등한 순이익이 지속되지 않을 거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순이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면 한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는 바로 삼성전자가 1조 원대 미 5 장비 통신 장비를 수주했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자, 삼성전자는요, 미국의 통신기업 4위 기업인 DC 네트워크로부터 5 통신 장비를 1조 원가량 수주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요, 삼성전자가 2020년 미국 1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맺은 약 8조 원, 7조 9천억 원 계약에 이은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수주를 위해서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작년 9월에 DC 네트워크 회장이 방한했을 때 5시간 동안 북한산을 등산했다고 합니다. DC 네트워크 회장이 등산 애호가라는 소리를 듣고 직접 같이 등산을 했다는 건데요. 무려 1조 원이라는 장비를 수주하는 데의 비결은 등산이었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20% 수익률이 저세상 지하로 메타버스 ETF 연초 이후에 무려 마이너스 26%를 기록했다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메타버스란 단어가 스치기만 해도 주가가 급등하던 건 옛일이 됐다고 하는데요. 3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외 메타버스 ETF의 8종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먼저 국내 기업들에 투자하는 메타버스는 타이거 FM 메타버스와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KB스타 셀렉트 메타버스 등이 있고요.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메타버스로는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킨덱스 글로벌 메타버스 테크 액티브, KB스타 글로벌 메타버스 등이 있는데요.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메타버스는 작년 10월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메타버스는 작년 12월에 출시되었는데요. 당시에 증권가에서 어떠한 조언이 있었냐면, 지난해 10월에서 12월 메타버스 NFT 수혜주들이 막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자 증권가에서 이렇게 개별 종목에 투자할 경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이는 데 산업의 성장에 투자하려면 ETF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을 했었는데, 불과 4개월 만에 메타버스의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ETF 투자로도 변동성이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점 이번 기회에 잘 배워야겠죠. 특히 신문지에서 연일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 같을 때 정말 그러한 세상이 빨리 올까, 그러한 기업들의 평가가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주의사항으로 안내드립니다. 자, 5월 4일 경제뉴스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한국 주식시장이 휴장일인데요. 오늘 과연 어떻게 마감이 될지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